2차 부등식 평가 총 10문제인데요. 지금 오늘 이제 배우는 게 애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진짜 너무 어려워하는 파트인데요. 2차 방정식이죠, 이런 거. 2차 방정식에 근을 딱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근이 속하는 범위, 구간, 이런 것들을 힌트로 던져주는. 딱 지금 이 문제도 그렇잖아.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다라고 준 게 아니라 근이 속하는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멘트를 주죠. 요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애들이 되게 어려워하고요. 요때 니네가 이 상황을 식으로 정리해내는 거, 그걸 오늘 배워내야 됩니다. 그게 너무 어려워요. 자, 일단 요 문제는 2차 방정식의 근이 속하는 구간, 요거에 대한 문제는 뭐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한판대 유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요거 엄청 중요합니다. 요 한판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1번 문제는요, 한판대 유형 중에 제일 전형적인, 제일 처음에 배우는 유형입니다. 바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어떤 이러한 특정한 숫자보다 클 때, 요런 멘트가 나올 때 우리가 요거를 식으로 정리해내는 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 식으로 못 풀어요. 식으로 근에 대한 얘기를 꺼낸다? 근의 공식 쓰고 막 난리 나야 됩니다. 식으로 접근하긴 싫어요. 그럼 어떻게 푸는데요? 그래프로 접근을 해야죠. 그래프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요 x의 값에 따라 변하는 이 좌변 전체의 식의 값을 fx라고 내가 치환 혹은 gx라고 치환을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 나오면요, 한 변을 0으로 정리하고 좌변 전체에다가 다 몰아넣어요. 그리고 그놈을 이제 fx 혹은 gx 이렇게 치환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때?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지금 머릿속에 떠올려지죠? 그리고 그 2차 함수의 함수값, 즉 y좌표 값이 몇이 되는 부분이 0이 되는 부분이, y좌표 값 0이 되는 부분이, 그걸 뭐라고 불러요? 2차 함수의 y좌표 값이 0이 되는 부분을 뭐라고 불러? x절편 자리라고 부르잖아요. x절편이 둘 다 어디 쪽에 있어야 된다? 1보다 큰 쪽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럼 그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절편 두 놈이 다 1보다 커야 된다. 자, 근데 너네 이거 두 근이라고 그랬지?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그랬니? 그냥 두 근이라고 그랬니? 이거 예민하셔야 돼.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냥 두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근, 2차 방정식의 근, 중근일 수도 있어요. 중근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서로 같은 두 실근, 이렇게 되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요거 꼭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 같은 두 실근일 수도 있다. 자, 다음 x절편 두 놈이 다 1보다 크다. 이런 그림이에요. 또 얘도 되죠. 이런 그림. 맞죠? 또 뭐 이런 그림. 뭐 이런 거 다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에요. x절편이 둘 다 1보다 큰 쪽에 있잖니? 맞아요. 이런 그림들. 이런 그림들의 공통점을 식으로 정리해내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이거 그림 그릴 때 은근히 뭘 신경 썼어요? 여기 신경 썼잖아요. 응? 1보다 큰 쪽에서 x절편 나와줘야 된다 해가지고 1 신경 쓰면서 은근히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1에서의 뭔가 얘기를 식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자, 너네 이 세 개의 그래프들, 내가 그린 세 개의 그래프들 다 공통점이 뭐다? 공통점이 뭐야? 1에서의 함수값이 다 0보다 어때요? 내가 막 그려낸 이런 그림들 f1 값 다 0보다 크죠? 이런 걸 식으로 쓰라고. 오케이? 이런 걸 식으로 써. 이게 함이에요. 함은 나올 수밖에 없어. 이렇게 1에 정확히 1 얘기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1에서의 얘기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함수값 얘기. 더 이상 걸 함수값 얘기 없죠. 자, 다음 두 번째. 요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너네 이 한판대 유형은 요 함에서 끝날 수도 있다. 함에서 함만 세우고 끝내는 문제들도 엄청 많아요. 이게 끝인 거야.
근데 어떤 문제는 한 판까지 걸어야 되고 어떤 문제는 한 판 대까지 걸어야 돼. 그럼 그걸 니네가 어떻게 해야 돼? 문제 풀 때. 그 써져 있니? 문제집에 막? 이 문제는 한 판까지 걸어야 돼. 안 써져 있다고. 니네가 주체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돼. 그래서 어려운 거야. 고정화된 뭐 패턴이 없잖아요. 니네가 판단을 내려야 돼. 문제 바뀔 때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한만으로 과연 끝나는 문제냐? 아니면 더 걸어야 되느냐? 봅시다. 그걸 어떻게 판단 내리냐면 이 시기 네가 원했던 그래프들을 완벽히 다 반영해내. 요 조건들 다 반영하는 식이 얘인 거야. 그럼 더 이상의 식을 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이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요 식이 제가 원했던 이런 그림들의 상황을 완벽히 반영하는 식인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가리면 돼요. 가리시고 네가 떠올리시면 돼요. 자, 요거 1에서의 함수값이 양이야. 자, 떠올려. 자,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1에서의 시계값이 0보다 큰 그림 떠올려봐. 이것저것 떠올려봐. 아래로 볼록인데 1에서의 시계값이 x값 1일 때 y값이 양수인 그래프 떠올려봐. 선생님 이거요. 네가 얘기한 게 이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거요. 1에서의 시계값 양수인데요? 여기 f1 양수잖아요. 봐봐. 내가 지금 요 식만 걸었더니 내가 원치 않았던 이런 그림도 개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왜 원치 않는 그림이야? x 절편이 없잖아. 있긴 있어야 돼요. 없잖아요, 얘는. 그래서 빨리 너네가 얘랑 얘 차이점을 또 식으로 걸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탈락시켜야 돼요. 그럼 얘랑 얘 차이점이 뭐다? 얘는 x 절편이 없다니까? 붕 떠 있잖아. 니네가 원했던 건 d가 0보다 어떤 그림이야, d가.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아까 내가 중근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이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그림도 돼요. x축에 접하는 그림도 이것도 x절편 서로 같은 두 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요거까지 해서 그러면 한 판만 걸고 끝낼 수도 있잖아. 3번을 걸어야 되느냐, 한 판 대칭축 얘기를 꺼내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네 이제 또 가리는 거야. 무조건 가려보면 돼. 자, 너네 요 조건 두 조건 다 만족시키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한번 그려볼래? 그랬어. 그때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선생님, 네가 원했던 거 요거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선생님이 원했던 거 이거 아니에요? y절편 4고 1에서의 함수값 양수고 뚫었고 선생님 이거 원하셨던 거네요? 자, 봐봐. 내가 요 두 개만 걸었더니 요런 곳까지도 어때요? 요 식에 만족되는 그림으로 요런 놈도 탄생이 될 수 있다. 내가 원치 않았던 그림이잖아. 내가 원했던 그림은 뭐야? x절편 둘 다 1보다 어떤 쪽에서 나오는? 큰 쪽에서 나왔어야 돼요. 아니잖아, 얘. x절편 다 이쪽에 있잖아. 빨리 너네가 얘랑 얘 차이점을 또 식으로 걸어내셔야 되겠다. 이런 애들, 얘 차이점. 니네가 원했던 놈들의 식을 이제 걸어주는 거예요. 공통점. 얘네들 다 어떤 특징이 있니? 어떤 특징이 있어? 너네 얘 어떠니? 얘도 괜찮죠. 조건에 부합하죠. 얘네들 다 공통점이 뭐냐고. 대칭축이 1보다 큰 쪽에 있어요. 대칭축이. 오케이? 대칭축이 1보다 큰. 이게 1보다 큰 쪽에 있다. 얘네가 원했던 거. 얘랑 얘 차이점. 오케이? 너네 오른쪽에 1보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원하잖아요. 오케이? 그거를 이제 세울 수 있는 식이 대칭축입니다. 자, 요렇게 얘네가 한 판인데 이거 다 걸어야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어느 하나라도 안 걸면 이상한 놈들이 개입될 수가 있어요. 요거 연립해서 푸시면 됩니다. 오케이? 연립하시라고요. 니네가 이제 식은 정리하시라. 자, 다음 2번 문제. 자, 요거 2번 문제도 이 문제는 애들이 엄청 아끼는 문제다. 이 문제가 문제집마다 다 있어요. 진짜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멘트도 다 똑같아.
자, 요거를 애들이 빼먹습니다. 야, 요 문제 다 똑같이 나온다. 뭐 4보다 작은 양수, 3보다 작은 양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두 근이 모두 어디에 있다? 3보다 작다가 아닌 거야. 0과 3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거 식 어차피 인수분해 안 됩니다. 이거 인수분해 되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 자, 이거 fx로 놓을게요. 자, 아래로 볼록입니다. 자, 2차 함수의 이 y좌표 값이 0이 되는 부분이 다 3보다 작고 0보다 큰 쪽에서 나와줘야 된다. 조건에 부합하는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요 그림 어떻습니까? 괜찮하죠? 자, 요 그림 어떻습니까? 맞죠? 괜찮하죠? 내가 지금 뭐 신경 쓰면서 그리고 있니? 진짜 이 그래프는 아는 게 아래로 볼록인 것밖에 없습니다. 아래로 볼록 상황에서 요 조건 부합하도록 그림을 좀 그려봤어요.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거 공통점을 식으로 정리해내자. 자, 내가 일단 어디에 신경을 썼니? 3이죠. 0, 0과 3 신경 쓰면서 그림 그렸죠. 그거를 식으로 정리하시라. 0에서의 얘기, 3에서의 얘기, 이 두 그래프의 그런 얘기들. 자, F0 정확히는 모르지만 양수인 건 알 수 있다. 0과 3 사이에서 x절편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0에서는 시계값이 양수, 이 이후에 x절편 이후에 3에서의 시계값 또한 양수. 됐니? 자, 다음. 이 문제가 그러면 한만으로 더 과연 끝나는 문제냐? 또 뭐 하기로 했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그림을 완벽히 반영했던 이런 그림을 완벽히 반영하는 식인가? 가려보시라. 자, 너네 아래로 볼록인데 요거 만족시키는 그림 떠올려봐. 아래로 볼록인데. 아래로 볼록인데. 뭐야? 아래로 볼록인데 요거 만족시키는. 선생님 아래로 볼록인데 요거 만족시키는 그림 선생님이 원했던 거 이거 아니에요? 이런 거요. 0과 3에서 둘 다 시계값이 양수잖아요. 선생님이 원했던 거 이거네요? 아니죠. 너네 분명히 요식 만족시키는 거 얘 돼요. 근데 내가 원했던 그림 이거 아니었잖아. 그래서 너네 이거였잖아. 얘랑 얘 차이점을 빨리 또 식으로 거셔야 됩니다. 누구예요 차이점이? 얘는 뭔데? 얘랑 얘 차이점이 뭔데? x절편이 없잖아. x절편, 이 이차함수의 y좌표 값이 0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 없잖아, 얘. 판별식 걸어야 됩니다. D가 0보다 어떤 그림? 자, 서로 다른 두근이래, 그냥 두근이래. 그냥 두근이라고 했죠. 0과 3 사이에서 그냥 두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근일 수도 있다. 어쨌든 서로 다른 두 실근일 수도 있지만 중근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주셔야 되겠다. 됐니? 자, 그럼 이 한 판으로 끝나는 것이냐? 이 문제는 그렇게 끝나는 것이냐? 자, 또 뭐 해보라. 이게 완벽히 이 상황을 반영하는 식이라면 다른 그림들이 개입이 안 되겠죠? 자, 떠올려 봅니다. 아래로 볼록인데 요식 만족시키는 그림들 떠올려봐. 0이랑 3에서 함수값이 양,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선생님, 이거 원하셨던 거예요? 저 찾았어요. 이거요. 0과 3에서 함수값 양수고요. 뚫었고요. 내가 원했던 거 아니죠. 내가 원했던 거는 0과 3 사이에서 뚫리는 그림을 원했어요. 근데 요식만 가지고는 이런 그림도 개입이 될 수 있다. 이걸 빨리 탈락시킬 만한 식을 또 거셔야 되겠다. 뭔데? 얘랑 얘 차이. 대칭축이죠. 한 판 다음엔 대칭축 떠올리시면 돼요. 대칭축이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어야만 한다. 내가 원했던 그림 0과 3 사이. 얘는 어때? 0보다 어떤 쪽에서 나왔어? 작은 쪽에서 나왔죠. 얘 탈락되겠지. 그 세 번째 조건 걸면 탈락되겠죠. 또 선생님 전 이것도 근데 떠올려주던데요. 얘도 요 조건 두 개 만족돼요. 그래요. 얘도 0과 3에서 시계가 각각 0보다 크지. 어때? 뚫었지? 이거 근데 니네가 원했던 그림 아니잖아. 이런 그림들을 탈락시킬 만한 식을 거시라. 그게 무엇이다? 대칭축이다. 니네가 원했던 이런 초록이랑 파랑이 대칭축이 어디에 있다? 0과 3 사이에 있다. 되니? 요거 연립하시면 답 나옵니다. 부등식 무려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4개 연립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계산은 너네가 하는 거야. 이 부등식 연립도 막 못해가지고 해주세요 막 이러면 안 돼. 자, 3번.
자, 요게 난 개인적으로는 내가 풀어보면서 이 10문제 중에 이것도 라이트셈 문제인 걸로 기억하는데 이 10문제 중에 요게 제일 애들이 좀 틀릴 만한 거가 아니었나. 실제로 많이 틀렸어요, 이거. 그림 그리기가 어려워, 이 문제가. 두근 중 적어도 한근. 멘트도 어렵죠. 적어도 한근. 그러니까 한근 이상이란 얘기죠. 적어도 한근이 요 2차 방정식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인수분해 되죠. 액불 5, 액마 2. 그러니까 요거의 두근 다시 쓸게요. 자, 액불 5, 액마 2니까 두근이 누구야? 마 5와 2 사이에.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안 어려워 보이는데 왜요? 적어도 한근이라고 그랬잖아. 이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인 거 맞는데, 일단 얘 fx로 치환할게. 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맞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니고 대칭 추구납니다. x절편 중에 적어도 한 놈이 마5랑 2 사이에 있다. 내가 이대로 놓고 푸니까 니네한테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이렇게 안 풀고요. 너는 이게 이 방식으로 풀면 언제 풀던 방식이야? 1번과 2번 풀 때 풀던 방식이죠? 이거 버리겠습니다. 버리고 어떻게 풀 것이냐? 야, 너네 방정식에서 막 이항하면 해가 바뀌니? 안 바뀌죠? 그래서 이거를 이항할 거예요. 버리고요. 이렇게 할 겁니다. 잘 배워놔. 자, 요 방정식의 두 근 중 적어도 한 근이 마5와 2 사이에 존재할 때, 뭐 이렇게 이제, 오케이? 요 시계값, 좌변시계 값, x의 값에 따라 변하는 이 좌변시계 값, 요거 fx라고 두세요. 오케이? 얘는요? 얘는 x의 값에 따라 안 변하잖아. 고정된 숫자 k가 있는 거잖아. 오케이? 이거 숫자잖아. 변수 x가 아니잖아. x에 대한 이거 2차 방정식이에요. 그 이외의 문자 이거 숫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너네 어때? 아까는 2차 함수 쪽에 미지수 k가 들어갔었잖아. 아까 내가 처음에 하려던 방식은. 2차 함수가 불명확하잖아. 곡선이. 그 부담되는 곡선이 불명확하다고. 사실 이 방법이 되면 이게 더 편하면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상수항 쪽에만 미지수가 보통 있고 그 이외 쪽에 미지수가 없을 때는 이항에서 상수항만 따로 이렇게 관리해 주는 게 훨씬 편하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게요. x 앞에 계수가 뭐가 있다고? 미지수 k가 없잖아. 상수항에만 미지수가 있을 땐 이 방법이 왔답니다. 훨 편해요. 자, 일단 넘겼어요. 자, 그 다음 요 2차 함수 어때? 곡선의 미지수 이제 없어졌잖아. 어때? 그림 그리기 편하지? 고정이잖아. 2차 함수 고정이에요. 너 지금 얘 x절편 얼마야? 아니, y는 x제곱 더하기 x는 이거잖아.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림 그리기가 어때? 편하죠. 요게 이제 fx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요 2차 함수에 y좌표 값이 3k, y좌표 값이 3k가 되는 순간 일단 몇 군데? 마5랑 2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감 잡았어? x절편이 아니라 이 2차 함수랑 이 2차 함수에 y좌표 값이 몇이 되는 상황이 3k가 될 때가 x값 몇과 몇 사이? 마5랑 2 사이에서 적어도 한 놈은 있어야 된다고. 뭔 소리인지 몰라? 그림을 좀 더 내가 크게 그릴게. 마5 2 그 다음 그래프는 마1과 0
대충 그릴게요, 그냥 이렇게. 오케이? 되니, 여기 마 1. 뭐 이렇게 되는데. 마 5에서 근데 함수값이 얼마냐? 이 2차 함수. 마 5 집어넣어. 얼마야? 얼마? 20 나옵니다. 요 2라는 위치. 함수값 얼마? 6 나옵니다. 야, 너네 그리고 이 부분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지울게. 우리는 지금 마 5랑 이 사이에서 뭔가 일들이 벌어지는 걸 원해요. x값 마 5랑 이 사이에서. 자, 내가 이거 그림 그릴 테니까 고민해. 3K가 여기 있어. 어때? 조건에 맞아, 안 맞아? 교점이 몇 개예요? 하나잖아요. 어때? 요 점이 y좌표 몇 찍는? 3K 찍는 순간. 아닙니까? 요때 x값 얼마야? 마 5랑 2 사이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 되니? 이거 이해 안 되면 안 돼. 지금 계속 요거 연습해 볼게요. 요거 지금 괜찮합니다. 자, 얘 어때요, 얘? y좌표 값이 3K가 되는 그 위치가 몇 군데 있어요? 마 5랑 2 사이에서 몇 군데? 두 군데 x값이 존재하죠? 맞잖아요. y좌표 값이 3K가 되는 부분이 두 군데 있습니다. 자, 요건 어때요? 요것도 두 개 있죠. 적어도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y좌표 값이 몇이 되는 위치가 3K가 되는 위치가. 이 2차 함수는 고정이 아니야? 고정이기 때문에 냅두고 3K만 와리가리 해가면서 교점이 적어도 하나 이상은 나오게끔 세팅하면 되는 거야. 3K 어디 있어야 되니? 20보다 어떤 쪽이 있어야 돼? 야, 마 5랑 2 사이라고 그랬다. 여기 빵꾸 뽕 뚫려야 돼. 마 5랑 2는 의미가 없어. 마 5랑 2 안쪽에서 교점이 나와줘야 됩니다. 누구랑? y값 3K 되는 요 라인이랑. 알겠니? 자, 그래서 지금 이 3K는 보니까 20보다 어떤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야만 한다. 작아야죠. 그리고 어디보다는 위쪽에 있어줘야 돼. 바로 여기죠. 꼭지점의 y좌표. 이 2차 함수 꼭지점 y좌표 어떻게 되니? 응? 암산으로 따다닥 나와야 돼. 마이너스 4분의 1 나오죠. 여기 꼭지점의 y좌표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자, 3K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커야 돼요. 오케이? 틀렸죠. 어때야 됩니까?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도 됩니다. 요 라인 꼭지점의 y좌표 훑어도 되잖아요. 됐어요? 요게 답입니다. 끝이. 양변 몇 추로 나눠주면 된다? 3으로 나눠주시면 되겠다. 이거 왜 내가 이렇게 풀었다고? 아까 1, 2번이랑 좀 다르게 풀었잖아. 이유가 뭐다? 부담스러운 지금 K를 포함하는 항이 상수항에만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오히려 상수항 넘겨가지고 곡선 명확하게 한 다음에 푸는 게 좋다. 외워. 자, 다음. 외울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내가 지금 순간순간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이거 하는 거 답지랑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답지랑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제일 효율적인 방법으로 풀 수 있게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다음. 자, 4번. 이 차 방정식. 최고차항 계수가 미지수네요. 근데 2차 방정식이라 했기 때문에 A는 절대 0은 아닙니다. 자, 이거 뭐에 대한 얘기예요? 역시나 근이 존재하는 구간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근이 존재하는 구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씨, 근데 이거는 좀 그지 같네. 미지수가 여기 너무 많은데. 상수항에만 있는 게 아니죠. 요거는 그냥 전체 아까처럼 1, 2번처럼 fx로 그냥 치환해 놓고 풀겠습니다. 자, 또 선생님, 근데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네. 그럼 상황 두 개 나눠서 해야지 뭐. 오케이? A가 양수일 때. 이게 아마 답지에는 한 방에 나올 텐데요. 난 너네 관점으로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니네가 시험 볼 때 딱 이거를 한 방에 딱 표현하는 상황이 그 식을 만들어내는 게 내 개인적인 추측인데 피지컬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냥 하는 대로 하세요.
자, 일단 그림을 그려놓고 풀어야 되는데 A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얘네가 뭘 해줘야 돼? 상황 설정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그림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요거 양수라고 가정해보고 조건에 부합하는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y좌표 값이 또 몇이 되는 부분? 0이 되는 부분. 그거 우리 x 절편 얘기하는 거죠. 어차피 이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요거 만족시키는 x값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x절편 얘기입니다. x절편 두 놈 중에 한 놈은 여기, 한 놈은 여기 있어야 된다. 그거 신경 쓰면서 그리세요. 어때요? 요거 아니에요, 요거? 이거. 딱 요거 맞죠? 얘도 돼, 얘 안 되네. 너무 막 그려. 또, 뭐 이런 거 되죠? 마 1과 0 사이에서 뚫고, 2랑 또 3 사이에서 뚫고, 되니? 뭐 이런 그림들. 내가 원했던 그림이 이겁니다. 자, 요거, 함수값 무려 몇 번 너네가 얘기를 꺼내줘야 돼. 내가 이 그림 그려놓은 거 이거, 어? 얘 얘기, 얘 얘기, 얘 얘기, 얘 얘기 다 담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시작합니다. 함 겁시다. F 마 1이 어때야 돼? 마 1에서의 시계값 0보다 어떻다? 크게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F0 어때요? 0에서의 시계값은 0보다 작게 나온다. 그 다음 여기는 2에서의 시계값은 0보다 작다. 3에서의 시계값은 0보다 어떻다? 크다. 요 4개. 4개. 이렇게? 이게 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거 가릴게요. 우리가 원했던 그림들 이거 있잖아? 자, 야, 얘들아. 지금 아래로 볼록인데, 요거 만족시키는 그림 떠올려봐. 떠올려봐. 요 함수값 4식이나 이거 만족시키는 그림 떠올려봐. 마 1에서는 시계값 양수, 0에서는 음수, 2에서도 음수, 3에서 양수. 떠올려봐. 얘밖에 없어요. 야, 너네 이 문제가 바로 합만 하고 끝내는 문제입니다. 끝입니다. 요 네 조건 만족시킨 그림 떠올려봐. 이런 거밖에 없어. 우리가 원했던 그림밖에 안 나온다고. 끝이에요. 그래서 너네, 선생님, 죄송한데요. 한만 거셔서, 그래, 뭐 기분 좋으신 건 알겠는데, 부등식 4개인데요? 미안합니다. 4개가 아니라 5개죠. 이거 5개 연립해 주시면 되겠다. 가로줄 몇 줄 그어진 구간 찾으시면 되겠다? 5줄 그어진 구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A 값이 무슨 수일 때? 0보다 작을 때죠. 자, 이때는 어떻게 돼, 그림이? 이렇게 돼야 되죠. 맞죠? 이 상황을 또 니네가 식으로 정리한다. 이것 또한 뭐겠니? 함만 쓰면 됩니다. F 마 1 음수, F0 양수, F2도 양수, F3은 음수. 자, 되니 요 4개, 사실은 몇 개? 5개 연립해서 또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푸시는 문제다. 오케이? 상수항에만 미지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좌변 전체 fx로 치환해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자, 다음 계산은 너네가 하세요.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상황에서 요거 4개 다 만족시키는, 총 요 5개 다 만족시키는 A의 범위, 그것도 답이고요. 두 번째 상황에서 또 요거 5개 다 만족시키는 그런 A 값이 있다면 그놈도 답에 껴줘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해보니까 두 번째 상황에서 해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래요. 두 번째 상황은 이거 해가 없어요. A 값이 이 5개씩 다 만족시키는 A가 안 나와야 됩니다. 해보세요. 오케이? 자, 다음 5번. 이 차 방정식. 얘도 최고차 한계수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네. 야, 너네 이거 내가 어려운 문제집에서 막 뽑아가지고 온 게 아니라 이거 지금 라이트센에 있던 거 지금 4문제였어. 아까까지 한 거. 내 기억에 이거 라이트센이 1번서부터 4번까지 있는 게 라이트센이에요. 오지게 어렵죠. 이게 맨 마지막 유형이거든요. 이건 방금 거랑 비슷한데? 맞지? 똑같네. 응?
됐죠? 이것도 fx라고 치환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나 개인적으로 조금 더 쉽지 않나. 아까는 너네 요거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나눠서 했죠. 그리고 5번도 2차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요 최고차항 계수 0 아닙니다. 자, 요거의 한근은 마1과 0 사이에, 다른 한근은 1과 2 사이에 이렇게 있다. 이때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림이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그림 그려서 풀어야 돼. 첫 번째, 일단 a 값이, 요 2a 값이 무슨 수일 때? 양수일 때. 그러니까 a 값이 양수일 때 하자는 얘기죠. 이런 상황이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 야, 너네 근데 이거 그림 진짜 아무것도 모르니? 아무것도 몰라? 아까 문제보단 조금 나아졌잖아. 뭐가 나아졌는데요? y절편이라도 명확하잖아. 이거 사실 두 번째 상황 안 해도 돼요. 자,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 a 값이 양수다. 그럼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인데 y절편 얼마? 마2. 이런 데 꼭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x절편 어때? y좌표 값이 0이 되는 부분. 즉 x절편 위치가 하나는 마1과 0 사이에, 하나는 1과 2 사이에서 x절편 나와줘야 된다. 요거 만족시키는 그 x값들은 어디 있어야 돼? 그 x절편이 마1과 0 사이, 1과 2 사이. 그러면 그림이 어디 지나게끔 하라고? 여기 지나게끔 하라고. 마2, y절편. 뭐 대충 이런 거 아니겠어요? 됐어요? 이런 그림이죠. y절편 마2 지나잖아요. 됐습니다. 이걸 식으로 정리하라고요. 얘도 돼야 안 돼요. 얘 이런 애도. 이런 애도 되죠. 마1과 0 사이, 1과 2 사이에서 뚫고 올라가죠. 이런 애들의 공통점을 식으로 정리하자. 뭐다? 함. 선생님 이것도 함 4개 걸어야 되네요. 너무 복잡해요. 자, f(마1) 양수, f0 음수, f1 음수, f2 양수. 근데 이 4개의 식 중에 안 해도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얘죠. 얘는 안 해도 됩니다. 원래 f0이 마2라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등식 세울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너네 요 4개만 하면 됩니다. 4개 연립. 자, 다음 두 번째. 내가 너네 뭐라고 그랬냐면 이 문제가 이 두 번째 상황을 안 해도 된다. 2a 값이 무슨 범위? 음수인 상황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조건에 부합하는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y절편이 얼마기 때문에 그렇다. 마2인데 봐봐. x절편이 하나는 마1과 0 사이에 있어야 된대. 하나는 또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된대. 근데 요 점 지나야 된대. 위로 볼록이어야 되는데. 위로 볼록이어야 되는데 x절편 하나가 여기서 나오고 하나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럼 그림이 이렇게 나오잖아. 구조적으로 y절편이 0보다 어떨 수밖에 없다. 이런 그림 유형은 크게 나와야 된다. 근데 y절편이 몇이라 했기 때문에 요 점 지나야 된대잖아. 안 지나잖아. 못 지나잖아. 그러니까 요런 가정을 해버리면 조건에 부합하는 그림이 아예 연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오히려 아까 문제보다 쉽다. 근데 이런 게 연습을 통해서 그냥 단박에 나와야 됩니다. 얘만 된다라는 걸 딱 그냥 보자마자 이런 거 보면서 눈치 까고 푸셔야 돼요. 자, 다음 됐고요. 지금 문제 똑같아 보여도 다 다르죠. 풀이 방식이. 맞잖아요. 거의 비슷했습니다. 근데 아까 문제보다 훨 낫잖아요, 이게. 자, 다음 6번 보도록 할게요. 자, 2차 방정식. 이거의 한근만이. (2와) (3) 사이에 있다. 어쩌고 저쩌고. 이거 인수분해 또 못하고 또 내가 진짜 이거 인수분해를 못하는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를. 제발 좀 이거 2, 3은 6이다. 1 아직 됐어. 자, 요 방정식의 한근만이 2랑 3 사이에 있을 때 점점점 뭐 이런 거예요. 한근만 딱 하나만. 근데 이거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고 미지수 어디 박혀 있어?
1차 쪽에도 박혀 있고 상수항에도 박혀 있고 이거 넘겨서 푸는 거 비추합니다. 가끔 그렇게 풀 때도 있는데요. 그냥 일단은 너네는 상수항에만 미지수 A나 K 있을 때 그때 상수항 넘겨서 그때는 이제 풀고 웬만하면 한 변 몇으로 두고 풀자. 0으로 두고 그냥 좌변 전체로 몰아넣고 fx 치환하고 요러고 풉시다. 자, 다음 이 2차 함수 y좌표 값이 몇이 되는 부분? 0이 되는 부분. 오케이? 요런데 x절편 중에 한 놈만이 2랑 3 사이에 있다. 이거 아는 게 없죠? 아래로 블록인 거밖에 없지 않아요? 그래서 2차 함수의 x절편 중 한 놈만이 2랑 3 사이에 있다. 그럼 뭐야? 그림이 어떻게 나와? 뭐 이런 거? 응? 그림 또 뭐 나와? 뭐 이런 거? 맞니? 맞죠? x절편 중 한 놈만 딱 이런 데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식으로 정리하려니까. 이것도 그럼 그림 상황이 다르잖아 이게요. 얘는 F2가 음수고 F3이 양수예요. 이 두 개를 다 만족시키는 그런 그래프예요. 얘는 누구냐면요 선생님, F2가 양수고요. F2가 양수고 얘는 F3이 음수인 그래프예요. 이거 두 개나 해줘야 돼요? 상황 두 개 나눠서 하세요. 상황 1. 요 조건에 부합하는 그림이 종류가 몇 개다. 이렇게 식이 다른 상황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요 상황 1 조건을 만족시키는 A 범위 구해내시고 상황 2 조건 만족시키는 또 A의 범위 구하세요. 합쳐놓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답이에요. 근데 공부를 좀 많이 한 놈들은 요런 두 개의 식, 이렇게 부호만 완벽하게 바뀌어 있는 요런 식들 이렇게 씁니다. 요 두 가지 상황을 한 방에 표현할 수 있는 식이에요. 근데 이거 자신 없으면, 이 식 세울 자신 없으면 그냥 상황, 이 그림 종류가 두 종류잖아. 내가 애들 푼 거 보니까 이렇게 그림 잘 그려놓은 애들이 몇 있더라고요. 요 상황 따로따로 이렇게 조건 만족시키는 A의 범위 따로따로 구하셔도 된다. 그 둘 다 합쳐놓으시면 답이에요. 잘했어요. 근데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다. 답지는 보통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이거랑 요 상황 두 개 나눠가지고 해를 합쳐놓은 거랑 A의 범위 합쳐놓은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겠죠? 자, 다음 됐고요. 넘깁니다. 자, 10문제 중에 드디어 7번입니다. 7번. 자, 2차 부등식.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 한 걸로 그냥 쓸게요. 마 5랑 마 2 사이에 있는, 이거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 x제곱 더하기, 야 이거 인수분해 안 되는데? 이것이 항상 성립한다. 인수분해 안 되죠? 이때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뭔데 이거? 이거는 한판대는 아닙니다. 2차 방정식에 근이 존재하는 구간에 대한 문제. 이 뒷장은요, 한판대 문제가 내가 넣어놨나? 문제가 있긴 한데 10번만 한판대고 7, 8, 9는 한판대가 아니죠. 이거 2차 방정식 아니잖아요. 오케이? 자, 시작할게요. 자, 요 범위 내에 모든 x들이 여기 이제 다 대입이 되면 요 2차 시계가 항상 0보다 어떻더라? 작거나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2차 부등식이 식으로 안 풀리잖아. 이 문제도 어떻게 푼다? 요 전체. 야, 지금 상수항에만 A가 있는 게 아니라 1차 쪽에도 A가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이대로 둘 거예요. 역시나 그림으로 풉니다. 이 fx로 치환하겠습니다. 자,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다른 거 특별히 아는 거 없죠? 없어요, 이 문제도. 아래로 블록밖에 모릅니다. 요 범위 내에서 항상 요 2차 함수가 y좌표 값이 0보다 어떻게 되도록, 작 같은 상황에 해당되도록 A값 범위 좀 정해달라 이랬어요. 그림에 맞게 또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마 5랑 여기 마 2가 있고요. 요 두 값, 요 사이에서, 요 범위 요 사이에서 항상 요 2차 함수가 y좌표 값이 0보다 작같아야 돼요. 그럼 뭐 어떻게 그릴 건데? 2차 함수 잘 모르잖아. 아래로 볼록인 거밖에 모르잖아. 어떻게 그릴 건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거예요. 아래로 볼록인데 마 5랑 마 2 요 사이에서 항상 시계값이 0보다 어때야 된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거 맞죠? 또요, 선생님. 뭐가 있죠? 이런 것도 되죠. 이런 것도 되고요. 다 이런 것도 되잖아요. 얘네들의 공통점을 식으로 정리하자. 이 얘기입니다. 이거 함만 해도 됩니다. 자, 일단 함 거는 건 당연히 알고 있죠? 선생님, 이것도 함판대예요? 아니, 그거는 이제 문제집에서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 딱 그건데, 이것도 부등식으로만 바뀌었지, 내용은 아까 거랑 비스무리무리하다. 식을 세울 때 하는 짓이 거의 비슷하죠. 자, 여기 F 마5랑 이 그림 상황을 식으로 반영해야 돼. 마5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마2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둘 다 0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 작같아야 돼? 작거나 같아도 되죠, 지금.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지 한번 볼게요. 내가 원했던 이런 그림들이, 자, 봐. 너네 아래로 볼록인데 요거 만족시키는 그림 떠올려봐. 아래로 볼록인데 마5랑 마2에서 시계값이 0보다 작같은 2차 함수 떠올려. 아래로 볼록인데. 자, 어때요? 이 그림밖에 없죠. 이런 그림들. 니네가 원래 원했던 그림들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 이렇게 한만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지난번에 애들이 거의 다 틀렸던 문제, 이제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야, 이것도 지금 상수항이랑 그 A, X 쪽의 계수 다 A 들어가 있네. 이거 한쪽으로 넘겨야 돼요. 자, 요 범위 내에서 요 2차 식의 값이 항상 0보다 클 때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fx로 치환해서 하기로 했었죠. 오케이? 뭔데? 어디만 관심 있는 거야? 야, 이것도 아까 한판대 아니야? 한판대가 아니, 2차 방정식 근해 분리는 아니죠? 부등식이 나와 있으니까. 하지만 비슷하게 푼다. 요 특정한 이 범위 내에서만 양수인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거 막 그 앞선 막 절대 부등식 문제 유형이 아니에요. 요 구간 내에서 항상 요 식의 값이 0보다 크다. 그런 유형. 이거 어떻게 푸냐? 똑같이 아까처럼 그림으로 풀어야지 뭐. 식으로 못 풀잖아요. 인수분해 안 돼. 자, 이렇게 됩니다. 요 2차 함수가 방금 한 문제랑 똑같지 않아요? 아까는 0보다 어땠어? 작같았죠? 그 구간 내에서. 근데 이번에는 어때? 0보다 크죠? 요 문제가 훨씬 어려워요. 요 문제가. 지난번에 니네한테 내가 이거 풀린 거, 이거 다 틀렸다고, 이런 문제. 그거 다 설명해줬잖아. 지금 하나 더 냈다, 이 문제. 자, 시작합니다. 너무 중요해. 이게 지금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인 것밖에 모릅니다. 근데 요 2랑 6 사이, 요 범위 내에서 항상 y좌표 값이 양수여야 된대. 그림을 그리라고. 이것저것 다 그려봐. 그리고 그 상황들을 식으로 정리하라고. 조건에 맞는 그림들을 식으로 정리하라고. 이해돼요? 안 돼요? 이런 그림. 2랑 6 사이에서 시계값 0보다 크다. 되잖아. 2랑 6 사이에서 여기 시계값 0보다 크잖아. y좌표값 0보다 크잖아. 응? 괜찮아져? 이해됩니다. 이해돼요? 안 돼요? 2랑 6 사이에서 시계값 0보다 크잖아. 내가 원하는 그림 맞잖아. 됐습니다.
언제까지 되는 건데 근데? 얘 되나? 2, 여기 0 지날 때? 2랑 6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고 요 범위 내에서 시계값이 y좌표 값이 0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라고 그랬어. 근데 내가 지금 이 세 번째 그림은 2에서 시계값이 0이거든요. 이러면 안 되죠. 0보다 큰 위치에 있어야 된다. 요 구간 내에서 y좌표 값들이 0보다 커야 돼. 얘 안 돼. 탈락이야. 얘는 돼. 얘도 돼. 탈락이야. 그럼 이 경계를 빨리 식으로 잡아내라고. 알겠니? 되고 안 되고 경계를. 내가 지금 뭐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런 그림들은 2에서의 시계값만 쳐다보고 있죠. 2에서의 시계값이 0보다 어때야 돼요? 내가 원하는 그림 뭐야? 0이어도 돼? 안 된다고 그랬잖아. 0보다 어떤 위치에 있어야 돼? 커야 돼요. 근데 왜 이런 그림들은 2만 쳐다보는 거니? 대칭축이 어디에 있기 때문이다. 2보다 어떤 쪽에? 대칭축이 어디야? 꼭지점에 x좌표 A죠, A. 대칭축이 A가 요 내가 관심 있는 구간보다 어떤 쪽에 있기 때문에 작은 쪽에 있기 때문에 요 구간에 와가지고는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2에서의 시계값이 제일 작다고. 그 제일 작은 부분마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니네 이거 직관적으로 여긴 쳐다도 안 봐요. 이런 상황의 그림들은 니네가 어디만 쳐다보고 있다? 2에서의 시계값만 쳐다보고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런 그림들이 어떤 그림들이라고? 왜 2만 쳐다보고 있다고? 대칭축, 즉 A가 2보다 어떤 쪽에 있기 때문에 작은 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칭축이죠. 대칭축. 이런 그림들 상황은 어떤 식이 필요하다? 2에서의 시계값이 0보다 큰 요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된다. 자, 다음 두 번째. 또 그림 다른 데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이 그림 좋아요, 안 좋아요? 2랑 6 사이 봐봐. 시계값이 0보다 크잖아. 되니? 오, 그럼 얘는 돼, 안 돼? 얘는 안 되죠. 6에서 지금 시계값이 몇이 돼버렸어. 2랑 6 사이만 쳐다보긴 하는 건데 다른 데는 필요 없어. 이런 데는 2랑 6 사이만 보는 건데 6에서 0 찍었잖아. 안 됩니다. 그래서 너네 근데 이런 그림들은 뭔데? 왜 6을 쳐다보고 있는 건데? 대칭축 6A가 이차함수들의 대칭축이 6보다 큰 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2랑 6 사이에서 어떤 상황이야?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6에서의 시계값이 제일 아래쪽에 박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만 0보다 어떻다면? 크다면 다른 부분은 볼 필요도 없는 거지. 거기가 제일 작은 데니까. 그래서 대칭축 A가 두 번째 상황 6보다 어떤 쪽에 있는 그림들? 큰 쪽에 있는 그림들은 식을 어떻게 쓰면 F6이 0보다 어때줘야 된다. 6만 신경 쓰죠. 우리 지금 보니까. 여기 닿으니까 안 된다고 그랬잖아. 오케이? 6에서의 시계값이 양수여야 되겠다. 자,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도 해요? 막 그림 또 그려요? 야, 안 그린 데가 있잖아. 이런 그림 안 그렸잖아. 대칭축이 어디에 있는 거? 야, 대칭축이 꼭 여기 있어야 돼? 꼭 여기 있어야 돼? 2랑 6 사이에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럼 하나도 안 빼먹고 다 고려해야지. 자, 어때? 2랑 6 사이에 있는 거. 요 그림 괜찮니? 여기 그림, 내가 그린 그림 요거? 괜찮지? 시계값이 다 양수잖아. 괜찮잖아. 그럼 조금만 더 내려볼까? 닿다. 이거 돼, 안 돼? 안 되죠. 안 돼요. 요 구간 내에서 항상 y좌표 값이 양수여야 돼요. 이거 안 됩니다. 0이 닿았잖아요. 여기.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 쳐다보고 있니? 이런 그림들은? 꼭지점에 y좌표 쳐다보고 있죠. 그게 양수여야지 내가 원하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내가 보고 있는 거, 되고 안 되고 그 경계를 식으로 빨리 잡아내라. 세 번째 상황 뭐? 대칭축 A가 2랑 6 사이에 있을 때 이때는 내가 뭐만 보고 있다? 꼭지점에 y좌표 그것만 보고 있고 그게 0보다 어때야지 내가 원하는 그림이었다? 커야 된다. 그랬더니 어떤 놈이 그러더라고. 뭐 꼭지점의 y좌표는 어떻게 구해? 지들이 구하세요. 꼭지점의 y좌표. 선생님 복잡하잖아요. 아니 쉽다고 이거. 그리고 이거를 잘 모르면요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커야 된다. 이거 이해가 돼야 되겠지만 판별식으로 해도 돼요. 사실 니네가 원하는 게 뭐야? 붕 떠 있는 걸 원하는 거잖아. 이 구간 내에서는 둥 뜬 그래프만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D가 0보다 어떻다? 작다.
요거를 D가 0보다 작다. 요거랑 이게 똑같은 식이거든요. 둘 중에 뭐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거 하셔도 돼요. 이게 어떻게 똑같아요? 똑같아.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첫 번째 상황에 해당되는 A의 범위, 두 번째 상황에 해당되는 A의 범위, 세 번째 상황에 해당되는 A의 범위가 있다면 다 긁어 모으세요. 그걸 다 합쳐 놓은 게 최종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됐고요. 자, 이제 우리가 9번, 10번 두 개 남았습니다. 이거 모른다고 어제 애들이 다 막 얘기를 하길래 일단 요거를 어제 애들한테는 풀어줬었는데요. 자, 0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쳐다보래요. 그리고 이 2차 함수. 자, 요거 미지수가 여기 x 1차 쪽에 들어가 있죠. 상수항에만 있으면 넘기겠는데 그냥 이거 이 풀이 방법이 두 개거든요. 둘 다 설명해 줄게요. 니네가 원하는 대로. 야, 너네 이거 A 어딨어? 1차 쪽에만 있지. 요것도 사실 난 넘겨서 했어. 고등학교 때 나는. 근데 그렇게만 하면 2차 함수 쪽에 미지수 달려있다고 맨날 쫄아가지고 튀고 그러면 이게 자기가 조금 피지컬이 약해지기 때문에 일단 요 첫 번째 요거 그냥 그대로 안 넘기고 한 변 0으로 두고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그래프 어떻게 돼요? 자, 인수분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림 도움 받아서 이 상황에 맞는 그림 도움 받아서 식 정리해 내겠습니다. 자, 지금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y절편 대놓고 정확히 구죠. 이것도 반영해야 돼. 알겠어? 요 문제선 요게 또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제 모르고 가르칠 때 정줄 놓고 하다가 y절편 고정 안 시키고 이것저것 막 그리다가 나중에 바꿨는데요. 자, 뭐 살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죠. 나는 되는데 너네는 시험 때 하면 안 돼. 자, 0보다 크거나 같은 이쪽만 쳐다보는 겁니다. 이쪽에 관심이 없습니다. 2차 함수는 y절편이 9다. 자, 그림 그릴 거예요. 자, 이쪽에서 y좌표 값이 0보다 맨날 커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랬어요. 그림 그립니다. 이 그림 어때요? 이 그림. 여기. 이쪽만 관심 있는 거죠. 여기 관심 없죠? 어때? 0보다 항상 어때? 이 부분의 y좌표 값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죠? 됐습니다. 요거예요. 또 여기가 이제 9라고 할게요. 이런 그림은 어때요? 되죠? 맞잖아요. 여기. 항상 y좌표 값이 0보다 크거나 이런 그림. 야, 근데 이런 그림들은 무조건 조건에 부합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야 돼. 왜? 이런 그림들이 뭔데? 대칭축이 어디 있어요? 대칭축 A가. 대칭축 A죠, A. 이거 암산으로 모르는 놈. 대칭축 A가 이렇게 0보다 어떤 쪽에 있으면 내가 관심 있는 영역이 아닌 그 바깥쪽에 있잖아. A가 0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내가 관심 있는 영역에선 얘가 치고 올라오는 중이라고. 9보다 치고 올라오는데 당연히 0보다 시계값이 크거나 같겠죠. 오케이? 오. 선생님이 얘기한 거 그럼 정리하면 이거네요. A 값이 0보다 이렇게 작은 쪽에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관심 있는 이쪽은 항상 y좌표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성립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네요. 그래서 요거 다 됩니다. A 값이 음수로 세팅된 상황 무조건 이 조건 다 만족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A 값이 0보다 이제 큰 상황도 있을 거 아니야. 대칭축이 0보다 어떤 쪽? 큰 쪽. 즉 내가 관심 있는 요 영역 안에 꼭지점이 개입되는 그림. 자, 요 그림 돼야 안 돼요? 요 그림. 여기만 쳐다봐야지, 여기. 어때? y좌표 값 0보다 크거나 같죠? 됐죠? 됐습니다. 더 내려볼게요. 이 그림 어때요? 요거 접하는 것까지. 요 그림도 되죠? 요 구간 내에서 0보다 이 크거나 같은 쪽에서 항상 y좌표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죠? 요거보다 조금이라도 내리면 돼, 안 돼? 요건 안 된다. 여기 음수잖아, 음수. 맞잖아요. 그 지금 우리는 뭘 원하는 거예요? 요 두 번째 상황에서는.
우린 두 번째 상황에서 뭘 원한다? 꼭지점에 y좌표가 0보다 어떤 그림만 원하고 있다? 크거나 같은 그림만 원하고 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끝이에요. 두 번째 상황에서는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림만 원해요. 이게 안 되죠. 이 조건 안 되죠. 이거 안 됐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내가 두 번째 방법도 설명을 해준다고 그랬지, 이거.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이제 지울게요. 나중에 돌려보면 되니까. 지울게. 상황 두 번째. 해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이거 미지수 A가 어디만 있다? 1차 쪽에만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넘겨서 하는 것도 한번 해보자. 나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했다. 얘기를 했죠? A값 아까 0일 때는 안 했구나. 아니, 몰라. 나중에 야, A값 아까 첫 번째 상황에서 A값 0인 경우를 내가 안 했는데, 0인 경우도 돼요. A에다 0 넣어보세요. 돼요. 그렇게? 0도 껴줘야 됩니다. 막판에, 답에. 자, 요거 넘겨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어때? 부담스러운 미지수 A를 넘겨버리니까 요 2차 시계값 쪽이 명확해졌죠. 요 좌변 값만을 fx라고 둡니다. 그 다음 요 우변 시계값을 gx라고 두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너네 머릿속에 아래로 볼록인 고정된 2차 함수가 떠올려지죠. 얘죠, 얘. 맞죠? 얘입니다. 고정입니다. 얘 구죠, 구. 요런 도형이 떠올려지고요. 요 도형은 뭐예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쪽은 어디다? 0보다 어떤 쪽이다? 크거나 같은 쪽. 이쪽만 관심이, 이쪽은 관심 없어요. 오케이? 관심 없습니다. 요쪽만 쳐다보는 거야. 요 범위 내에서 이 2차 함수, 고정된 이 2차 함수의 y좌표 값이 항상 이 직선의 y좌표 값보다 어때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동일한 x값 넣었을 때 얘가 더 위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거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리는 거야. 조건에 맞는 걸로. 자, 얘 어떤지 한번 볼게요. 얘 어때요? 요 범위랑 요 범위. 어때? 2차 함수가 더 위에 있잖아. 동일한 x값 넣어봐. 동일한 x값 넣었을 때 직선보다 곡선 쪽이 시계값이 더 크게 잡히고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림 이거 맞습니다. 자, 직선 기울기. 미지수가 어디 쪽에만 박혀 있어? 직선에. 기울기 자리에만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너네 기울기 돌립니다. 자, 얘도 어때요? 얘는 당연히 아래쪽에 있네, 얘보다. 더 올려야죠, 선생님. 그래. 올릴게. 올리는데, 역전되면 안 됩니다. 곡선이 더 항상 시계값이 어때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마지노선 언제까지야? 2차 함수랑 직선이 뭐 할 때? 이 접할 때까지가 그래도 역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마지노선 기울기죠. 오케이? 그때 A값 범위 구하라. 너네 요 접할 때 기울기 값보다 A가 어때야 돼요? 기울기가 여기 2A라고 돼 있죠? 2A. 오케이? 요 2A 값이 이 접할 때 값보다는 어때줘야 된다? 작같아줘야죠. 이 직선의 기울기 2A는 이 접할 때의 그 기울기 값보다는 작같아줘야 되겠다. 오케이? 요때 A 값 빨리 구해내시고 그때 A 값보다 작으면 다 돼요. 다 되잖아, 이거. 다 어때? 2차 함수보다 아래쪽에 시계값이 잡히죠?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나눠서 할게요. 상황 나누는 게 아니라 y는 x제곱 더하기 9 얘랑 요거랑 연립해서 접하는 상황, 교점 몇 개 만드는 상황에 관심을 둔다? 하나. 위에서 아래 뭐 한다? 야, 두 도형이 지금 교점 몇 개 만드는 순간에 집중하기로 했어. 지금 막판에. 하나. 그래서 뺍니다. 자, 요게 해를 하나 만드는 상황. 두 도형이 교점을 하나 만드는 상황. 그럼 뭐야, 그거? 이거의 D가 몇인 상황? 0인 상황. 얘가 중근을 갖는 상황. 4분의 D로 할게요, 그냥. B-의 제곱 빼기 AC. 0인 상황. A는 뿔마, 선생님 두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A가 3도 나오고
마3도 나오는데요? 야, A값 3이어봐. 어? 그땐 내가 원하는 여기 기울기 양수인 상황이 나와요. A값 마3은요, 이쪽이랑 접하는 거예요. 이쪽은 내가 관심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요 접할 때는 알아보니까 요 A값이 얼마 나온다? 3 나오고, 그럼 접선 기울기는 얼마란 얘기야, 그때? 6이란 얘기죠? 근데 뭐 접선 기울기가 중요하니? A값이 중요하지? 어쨌든 이 접할 때 A값이 얼마다? 3이다. 그래서 A값은 3보다 어때 줘야 된다? 작거나 같아줘야 된다. 요게 답입니다. 알겠어요? 이 방법도 알아두세요. 다 나중에 체크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내가 문제 너네한테 또 풀릴 때 이 방법으로 풀라고 써놓을게요. 거기다가. 이렇게 넘겨가지고 푸는 거. 자, 마지막 문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x에 대한 3차 방정식. 이게 이제 한판대 문제.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 문제입니다. 선생님 3차 방정식인데요. 에라이, 다 인수분해 될 거 아니야. 자, 이거에 근 상태를 보니까 마1보다 작은 두 근, 서로 다른 두 근이라 안 했다. 그냥 두 근이라고 그랬다. 마1보다 큰 한 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같도록 A값 범위 좀 조절해 주세요, 뭐 이랬는데, 자, 일단 인수분해가 딱 될 것처럼 보이죠. X에다가 몇 넣으면 요 부담스러운 A가 지워질 것 같아요. 막 1 아니면 1입니다. 근데 1 넣어야 구두 지워지면서 될 것 같아요. 실제로 X 1 넣어보니까, X 1 넣어봐. 등식 성립되죠? 1 넣었을 때 시계값이 0이다? 이 방정식 근이 누구다? 1이다. 그럼 누굴 인수로 갖는다? 액마1을 인수로 갖는다. 그럼 뒤에 이어서 나오는 요 2차식. 자, 이렇게 되거든요. 됐어요? 자, 그럼 3차 방정식 근 하나가 나왔네. 자, 이 등식은 언제 성립돼? 이 3차 방정식은 요 상황,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성립이 될 텐데요. 이미 벌써 양근 하나는 구했죠. 마1보다 큰 한 근은 구했어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근이 어떤 상태가 돼요? 요 조건 다 만족시키려면 요거가 요 상황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 놈은 요 범위, 요 상황에 해당되는 근을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까 두 가지 방법으로 풀었자니 그 방법처럼 풀어도 돼요. 왜? 똑같잖아. 식이 아까 거랑 똑같아요. 아까 부등식이고 그냥 방정식이고 그런 차이입니다. 요거 첫 번째 아까 어떻게 풀었어? 이거 통째로 fx로 두고 풀었죠? 요걸로 일단 할게요. 자, 너네 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얘를 fx로 치환했어요. y절편 명확히 구죠. 아래로 볼록입니다. 그리고 y좌표 값이 0이 되는 부분이 둘 다 어디서 나와줘야 됩니다. 마1보다 작은 쪽에서 나와줘야 됩니다. y절편 9입니다. 그럼 그림 이거죠, 이거. 이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이죠. 오케이? 자, 이런 그림 상황을 뭘로? 식으로 정리하자. 자, 일단 함 겁니다. 함판대 유형. 자, 이런 그림들 보니까 내가 마1에서 신경 쓰고 있죠. 얘네들 다 어때? 마1에서 시계값이 0보다 크게 잡히고 있죠. 이게 함입니다. 자, 너네 요것만 걸고 끝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 맞아? 야, y절편 9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요걸 만족시킨대. 자, 이거 가릴게. 얘들아, 아래로 볼록인데 요거 만족시키는 그림 떠올려봐. 아래로 볼록인데 요거 만족시키는 그림. y절편 9짜리로 마1에서의 시계값 양수인 거. 선생님, 이거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선생님? 마1에서의 시계값 양수인데 y절편 9 이런 거요. 니네가 원했던 거 아니잖아. 이런 애들 탈락시켜야 돼. 왜 안 맞아? x절편이 없잖아. x절편이 있어야 된댔잖아. 마1보다 어떤 쪽에서? 작은 쪽에서 두 개 나와야 된대잖아. 없잖아, x절편이. 요것만 걸어가지고는 이런 애들이 개입될 수 있다. 빨리 얘네들 탈락시킬 만한 식을 걸자. 누구?
한 별씩 D죠. D가 근데 뭐래? 서로 다른 두근이랬어? 그냥 두근이랬어? 그냥 두근. D가 또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얘네들을 물리쳐냅니다. 자, 다음. 자, 이제 또 가려. 자, 아래로 볼록인데 요거 만족시키는 그림 떠올려보자. 아래로 볼록인데 요거 만족시키는 그림. 이거요? 마일에서의 시계값 양수고요. y절편 분대 뚫어요. 이거 네가 원하는 거 이거죠? 이거 안 원했거든요. 내가 원하는 그림은 마일보다 작은 쪽에서 x절편이 나와줘야 돼. 요 식만 걸어가지고는 이런 그림도 개입될 수가 있다. 마일보다 큰 쪽에서 뚫었잖아. 빨리 얘를 탈락시킬 만한 내가 원하는 그림만 남도록 걸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다? 대칭축이죠. 대칭축이 어디 있어야 돼요? 마일보다 어떤 쪽? 작은 쪽에 있어줘야 되겠다. 요거 요 세 개 연립해서 풀어주시면 답 나옵니다. 오케이? 자, 10문제 다 끝났습니다. 제발 이거 복습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의 할 문제가 없어요. 요 정도로 다 나옵니다. 오케이? 이게 제일 난이도 높은 거예요. 너네 이것도 근데 어떻게 풀어보라 그랬어? 이 문제도? 유방정식의 두근이 4마일보다 작은 쪽에서 나온다. 이것도 어떻게 풀 수 있다? 넘겨가지고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이것도 해봐. 알겠니? 아까 위에 문제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식이 완전히 똑같아요. 할 수 있을 겁니다.